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댓글에 따로 쪽지를 드리거나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스팸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립토에서도 중국계 자본이 충분히 지금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번에 특별적으로 좀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전 세계 국채 수익률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급등 후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온 탓이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국채 금리가 이때까지 계속 올라왔었을 때마다 위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기가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냐?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이게 후폭풍으로 오긴 할 건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미일은 결국 중국을 겨누었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에 첫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따른 어떻게 보면 거센 비판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수출 통제 협력 강화, 안보 협력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게서 돈이 좀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헤지펀드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탈출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련주 하락세가 가파른 편이고 그만큼 이쪽이 대부분 중국만 제조기업의 기반 시설이 중국에서 잘 돌아갔다고 하면 코로나 기반점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이게 좀 합의점을 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자체에서 이제 본격적인 금융 전쟁에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우월할 때 중국을 좀 조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 시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금이 이제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의 후폭풍 결과추이는 이번에 위안화 거래도 거의 보게 되면 2007년 12월 이후 그때부터 이제 7위안대까지 있는데 마지노선이 거의 7위안이라고 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7위안에 거의 붙어져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또 올해 내내 하락한 위안화 추이가 계속 방어선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 이러다가 좀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걸 또 반대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자금의 여력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홍콩 부분에 따른 측면도 오히려 이 사태에서 계속 버티지 못하고 스테이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가치가 훼손되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에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은 대략 한 3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숨겨진 부채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 건 뭐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중앙정부 공산주의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신경은 쓰이지 않지만 대부분 시장에 주는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거 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충격은 주되
어느 정도 자기 살 정도까지는 다시 극복을 해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신흥국 디폴트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별표 하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 디폴트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정이 끝나면 아시아 쪽 낼름낼름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중국에 관련된 등급을 아주 뭐 6, 7단계까지 낮춰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도미노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P 상위 100대 개발사 신규 주택 판매 6월 7월 대비 전년 대비 3분의 1 반토막 났다. 그리고 NLF 15bp 인하했고 21일 LPR을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간결하게 되어져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뉘어 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에 따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기 어려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장기 금리 차도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거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여도 이미 투자 자금은 인도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올해 금리 인상 중단이 추가 인상보다 더 문제이고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가 경기 침체 일어날 것 같다. 금리 계속 오르면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을 만약에 죽이고 싶고 미국이 약간 타격이 간다고 해도 한 번 더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하고 동결을 해버리면 중국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그냥 동결을 가도 힘든 판국에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뭐 9월이나 11월 달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좀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으로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 40년 동안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이끈 SOC 투자의 건설 위주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워낙 힘드니까 금융기관에게 책임지고 대출을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파산기업들이 8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지만 아시아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덩달아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네 북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원화가 57개국 중 51개국 대비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공, 그러니까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수출 주도형 국가에 있는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이건 무역협회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무역협회에서 통계자료 기반으로 70% 아주 최전성기 때까지 본다고 하면 88%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략 한 7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 70% 의존도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뭐 중국이 대략 25% 정도 되고 또 25%에서는 미국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의 25%에 중국에 투자했던 거, 그리고 대부분 자산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역할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업장 이제 계속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따른 이제 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한국의 원화 부분도 더 이상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수출 나왔던 그 비중이 다른 쪽으로 좀 완만하게 흡수가 되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지코인 수석 개발자가 도지코인 POS 전환 가능성이 낮다라고 알트코인 소식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런 중국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게 보여지고, 오히려 미국은 내년에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아시아 쪽이 안 좋아지고 홍콩도 그만큼 금융이 경색이 되다 보니까 자금 이탈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쪽에 대부분 자금 추이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1달러가 안 되는 시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자금 이탈, 테더의 자금 이탈 부분이나, 그리고 웬만하면 중국계 쪽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도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에 따른 역할로 인해서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요 시점에서 이게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아마 여기서 저는 오히려 못해도 다시 3,300 정도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